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분열되면은 합치게 되는 것이 본래 물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한번 그 봉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과 한동훈의 면담은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다든가 혹은 그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 때문에 초미의 관심이 돼버렸으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예견했다시피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굉장히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만들어낸 그 성공한 면담이었다. 북두시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된, 그게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굉장히 잘 짜여진 정치 연출이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성공에 대해서 그것을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적들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 좌파들은 그 갈등의 틈을 벌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 자체가 그 쉽게 말하면은 코끼리는 말하지 말하는 것처럼 프레임에서 그 자유우파가 훌륭한 프레임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그 주제가 이 자유우파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어냈고, 또 하나는 자유우파들이 이 분열되면 안 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욕구가 생김으로써 그 프레임 자체가, 그 면담에서 이루어낸 정치적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훌륭했고 성공한 그런 면담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산 좌파들은 그 프레임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가짜 뉴스 선전 선동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그들의 정체가 가짜라는 거, 선전 선동이라는 것을 더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우파들은 위기감을 일으키면서 긴장하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긍정적인 방향의 프레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공한 면담이었다. 지금 현재 그 자유우파가 위기를 느끼게 됨으로써 북두시민혁명군이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에 정치 참여에 수수방관하고 무관심했던 자유우파들이 정치 참여에 힘을 쏟게 되었다는 것을 더 큰 성공의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자유우파의 그 바닥에 흐르고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빠진 이유는 박근혜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실망한 자유우파도 있지만, 또 박근혜가 억울하고 불법적으로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한 사람조차도 어떻게 국민이 뽑아준 그 대통령이, 그 몇십만이 동원된, 몇백만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몇십만이 동원된 그 군중 집회에 의해서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미개한 국가가 어디 있냐, 그렇게 당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실망감, 그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억울한 사람에게. 그러나 말로 할 수 없는 그 큰 실망감이 그 무기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자유우파 시민들의 정치 참여라든가 사회 참여가 줄어들고 자기 이익, 이기심, 가족과 자기 성취에 몰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런 공백기에, 구석구석 조직의 빈자리에 공산 좌파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의 주류 세력,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 잡는 것까지는 괜찮는데 그것들이 범죄 집단화하고 이익 집단화 되면서 온갖 쉽게 말하면 사회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국민들의 자유우파 시민들의 세금을 무한정 떠들라고 들고 토지를 갖다가 빼들어서 범죄단체들한테 팔아가지고 부정부패를 하고 그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하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하는 욕을 하는 이재명이 지도자 있는데 박수를 치고 국민들의 노동 의지를 짓밟는 국민지원금이라는 포퓰리즘을 25만 원으로 한 사람당 25만 원의 돈으로서 권력을 살려고 달려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 공산 좌파들의 그 협박 위협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조차 지킬 수 없는 지금 입장에 처해지면서 자유우파들이 정치 참여와 사회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때 윤석열과 한동훈이 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우리가 나서서 이걸 통합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만들어낸 그것이 이번 면담의 가장 큰 성공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면담이 국정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을 해서는 자기의 이기심조차 빼앗기게 되니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들이 분열을 하고 있다. 이거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 나서서 통합을 시키고 사회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생겼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을 봉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의를 하는 주제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응원하면서 지켜본 시나리오가 바로 지금 이야기한 시나리오입니다. 대성공을 거둔다 하는 그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리고 자유우파 시민들이 대통합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공산 좌파들을 몰아내자 하는 목표의식으로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면담이 중요하고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갈등을 클라이막스로 만들어내는 소설로 말하면은 반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갈등과 통합의 전략에서 감동을 일으켜내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선 갈등의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의를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들어줬고 면담하자는데 면담을 했고 면담을 들어준 그 자체도 한동훈의 체면을 살려준 거예요. 면담을 했고 또 그 한동훈의 그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대답을 해준 겁니다. 특검을 하라. 그래 알았다. 특검할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사람 잘라라. 그래 자를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자르겠다. 그 근거를 대라. 그 특검을 받아라. 내가 남편인데 어떻게 특검을 받는다고 할 수 있나? 당신네들이 특검을 그 통과시키면 내가 특검을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활동하지 마라. 안 하려고 한다. 의전상 필요한 거 말고는 활동을 안 하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를 않고 의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그거는
한동훈 당측에서 준비를 잘못했다고 자기 반성을 해야지.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독대를 하고 자기가 요구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도 준비를 해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빅제이가 돈을 받으러 갈 적에도 무슨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디로 온다는데 그 장소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보디가드라도 데리고 가야 되고 그 개인 일상사도 그런 그 방어를 하고 가는데 어떻게 그 정치 당대표가 자기가 독대를 한다는 자세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준비 없이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의전을 탓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북두 시민혁명군이 볼 때. 그리고 의전상의 문제는 한동훈이 어차피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실은 상시 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금 집단이고 한동훈은 급조해가지고 그 일단 집단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손님으로서 대접을 해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손님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입장에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홍보에서 조금 그 너무 그 한동훈을 굴욕적으로 홍보가 됐다. 이것도 그 대통령실을 탓할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끝난 뒤에라도 한동훈이가 그거를 선전 혹은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기의 홍보력이 부족한 것을 탓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벤트가 한동훈이의 업적을 세울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한동훈이 주변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 전부 다 그 헛개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김건희에 대해서 활동을 하지 마라 하면 이런 증거를 가지고 딱 제시를 하고 언론에 표출을 해야지 한동훈이가 뭐 좀 확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미 김을 다 빼버렸어요. 미리 언론에 다 표시를 해가지고 그 이벤트를 하러 가니까 이벤트에 무슨 그 한동훈이 빛이 나냐 이겁니다. 그 이미 신지원이 그 뭡니까 그 진중권이 이런 데들 김을 다 빼버렸어요. 그런 자기 반성을 안 하고 남 탓할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무슨 그 갈등이라든가 그거를 부추기는데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거를 박수를 치는 거예요. 갈등을 자꾸 만들어라. 왜? 그럴수록 감동이 커지고 통합을 하라 하는 자유시민 계급들의 압박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당장 깨지게 되면은 지금 자유시민들이 들고 일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항의할 입장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자유시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연출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고 희망적인 징조가 나타났어요. 한동훈이 특별감찰관 특검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받들어서 특검은 추진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것을 한동훈의 화해 제스처라고 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특별검사 제도와 달라가지고 수사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김건희 여사를 출두 명령을 해도 김건희 여사가 안 가도 강제 구인권이 없습니다. 강제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이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해본 결과 기소를 해야 되겠다고 검찰총장에게 기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소를 해달라. 그런데 검찰총장이 검토를 해보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 야당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받아들여도 좋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검찰 제도가 야당에 의해서 무산되면은 한동훈의 명분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서로 다툰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빵구끼니 싸우고 있는 동안에 빵구는 날아가고 없어요. 그 싸움이 시작될 때는 이미 빵구가 날아가고 없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다툼은 시한부라 이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났는데 왜 싸우겠습니까? 싸울 일이 없어진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지금 희망적인 징조로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별감찰관 제도는 한동훈이 화해랄까 혹은 그 면담 이후에 퇴출 혹은 그 어떠한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어떠한 계략이 아니었나, 지략이 아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쉽게 말하면은 전략이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봉합의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 봉합을, 이 갈등은, 깊은 갈등을 어떻게 감동으로서 통합을 이루어내고, 그 통합을 지금 무관심하는 자유시민들을 정치 참여로 끌어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자유우파 한동훈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그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명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 미리 기초적으로 감찰관 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또 특검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은 화해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다고 당장 화해가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좀 더 싸우라 이거예요. 좀 더 싸우고 한 일주일 더 싸우고 막 당장 박살을 날 것처럼 그래 해나가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11월 초쯤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정말로 독대를 한번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의 명분을 살려주고 한동훈이가 어마어마한 딜을 하고 온 것 같은 연출을 하자. 한동훈과 윤석열의 만남을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감동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통합도 되지만, 그러면서 이 자유우파들에게, 자유시민들에게 메시지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래 화해했다. 이러니 우리 자유시민도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통합해서 지금 이 범죄꾼들 그리고 이 공산자파들을 완전히 척결시키고 이 국가의 개혁을, 돌멩이를 맞더라도 앞으로 간다는 그 윤석열의 의지를 표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를 통해서 한동훈이가 협조하겠다는 뜻은 이미 발표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협력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독대를 통해서 내가 딜을 성공시켰다 하는 그런 연기를 하고 내려오면서, 그럼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이 정말로 협조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뭐 완전히 봉합이 됐느냐, 이런 국민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던져놓고 만남을 주면서 국민들에게는 통합합시다, 나도 노력하겠다 정도로 한동훈이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자유우파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고, 또 공산자파들을 사법을 통해서, 재판 절차를 통해서 구속시킬 수 있고, 또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불러넣어 준과 동시에 자유우파들이 생동감을 가짐으로써 15일 날에 있을 이재명 재판부에게 그 화이팅 혹은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무언의 응원의 메시지, 아, 이 재판을 해도 훌륭하게 되구나,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지는 않는데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이 집에를 못 들어간다 이런 그런 뜬 소문이 있어요. 업무가 왜? 그 개딸들하고 집 앞에 가 데모하고 막 그 전화 메일 이런 걸로 막 공갈 협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게 지금 무슨 사회예요? 이걸 그냥 왜 경찰하고 검찰 대통령이 그냥 두고 보고 있나 이겁니다. 그 감옥소를 하나 짓더라도 거기 가서 그 난동 부리는 놈들 싹 다 잡아여야죠. 섬에다가 하나 가놔가지고 섬을 하나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제 공권력이 완전히 무산되고 사법부가 재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언론은 공산자파들이 장악이 돼 있으니까 그 보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 무슨 사회가 이래 됐나 이거예요. 이거 자유우파들이 그냥 놔둘 겁니까?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는데 그 사법재판부들이 가족들도 그 집에 못 있대요. 하도 그 걱성을 부리고 협박 전화를 하고 근데 언론에 한 줄로 보도가 안 된답니다. 이런 사회가 정말 진정한 자유민주 사회입니까? 물론 확인되지 않은 그런 그 음모론적인 거지만은 뭐 왜 그러냐? 그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북두시민혁명군도 그 판사들이라든가 그 판사 집안에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의 이야기만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런 소문이 있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지금 재판이 이재명의 재판이 폭력에 의해서 그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자유우파들의 통합을 통해서 다음 정권도 우리가 재창출한다. 이런 자신감으로서 응원을 해주자 이겁니다. 우리가 당신들 뒤에 있다. 이런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표출이 되고 자유우파들이 통합을 하고 무관심했던 자유우파들이 정치 참여에 건전한 어떠한 예전의 넥타이 부대 그 시민의식이 발휘되는 이때에 15일 이재명의 첫 선고에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된다. 이거는 완전 금상첨화가 되면서 자유우파는 더 통합이 되고 시너지가 생기는 대신에 공산자파는 또다시 분열이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북두시민혁명군은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이 아주 드라마로 치면은 대전환의 클라이막스, 쉽게 말하면은 춘향전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춘향이가 그 볼기를 맞고 사형 곧 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 암행의사 출도야처럼 그 15일 날의 선고가 암행의사 출도야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시민이 통합을 하고 준비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꿈꾸고 있는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거의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한동훈이가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 그거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 이거를 또 다른 갈등의 폭으로 만들지 말자. 왜? 이거는 본래 껍데기밖에 없는 제도다. 그러니 이거는 연출만 되지 싸우지 말자. 그러니 지금 현재 어떤 의미로 연출이 되었든지 자발적이었든지 친윤 친한이 치고받고 하는 격렬한 감정 싸움을 지금 관리를 하자. 우리 모두가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하면서 이 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하고 통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한동훈이를 퇴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도 차기 대통령 선거에 있어가지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시키주기 싫으면은 경선에 탈락시키면 됩니다. 그거는 경선할 때 여러분들이 투표로 정해주시고 한동훈을 퇴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자유시민들이 정치 무관심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싫어하고 또 나의 당파와 다르다 할지라도 살려는 줘야 된다. 이 점을 좀 관리하고 조절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한동훈을 쫓아내면 지금 이제 누구를 부를 겁니까?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둘이를 붙이면 경선을 하면 얼마나 빅매치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이진숙 같은 여성을 한번 넣어가지고 나경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경선을 붙이면은 빅이벤트예요. 얼마나 흥미가 있어요. 이준숙의 그 투쟁력, 그리고 한동훈이의 재기발랄, 젊음, 케네디 같은 미래, 그리고 김문수의 어떠한 정통 자유민주주의, 이 세 사람의 그 어떠한 상징, 아주 재밌는 이벤트가 되니까 한동훈을 죽이지는 말자. 북두시민혁명군이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이 이벤트고, 두 번째는 한동훈을 죽이지는 말자. 그거는 경선 때 경쟁을 시키자. 이걸로 여러분에게 시나리오를 마감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런 통합과 우리가 스스로 그 분열과 갈등을 관리함으로써 공산 좌파들의 선동, 음모, 가짜뉴스, 침소봉대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마라. 그것은 이미 10월 16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그들이 선동하고 가짜뉴스라는 게 판명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고 후보도 여러 가지 조금 상징이 좀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전혁 후보도 이미 그 서울 시민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거는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이 전다고 그러잖아요. 예외가 있지만은 대통령도 국회의원 재선 이상을 하면은 불리하다는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전혁 후보가 조금 불리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6%나 받았습니다. 지금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울도 4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이라는 근거지에서는 전라도를 따라가는 거의 80% 이상을 앞으로 그 득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만큼이나 압도적인 승리를 했어요. 강화도도 성공했고. 그런데 어떻게 지지율이 10%니 20%니 이런 낭설을 믿고 있습니까? 절대 믿지 말라. 이제는 그런 공산 좌파들의 음모에 속지 마라. 우리 국민들이 부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은 공산 좌파들의 행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워낙 이재명이가 정치 깡패들을 지금 초선으로 공천해놨잖아요. 오늘 은평구 국회의원 그 사람도 고함을 꽉꽉 지르고 욕을 하는 거 보니까 양문석이하고 똑같은 그런 정치 깡패더라고요. 그 초선인데 이것도 이제 초선으로 앞에 세워놨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치 깡패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양문석이 또 무슨 은평구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욕을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입마하는 거 보니까 그게 이제 정치 깡패. 왜? 정치 깡패라는 거는 그 전국을 혼란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얼굴 두껍게 막무가내로.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배도 술집 같은 데서 혼란하게 만드는 게 조직폭력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치 깡패들이에요. 그 혼란을 시키더라고. 그 파행이 되도록 자꾸 그 위원회를 파행시키는 거 보니까 그것도 정치 깡패예요. 일종의 정치 깡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보궐선거에서 절대 자유우파가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통합하자. 통합하면 이긴다. 이런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 이런 데 속지 말고, 김건희 여사도 그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실제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무슨 그 명태균이 같은 직원이라는 회계 책임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목격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명태균이가 이야기했다. 명태균이가 그러더라.
명태균이가 봉급을 주려고 하니까 북두시민혁명군도 젊을 때 공장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00명 데리고 공장을 하는데 봉급날이 되면은 그때 돈으로 봉급날이 되면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 봉급이 시급이었어요. 시급으로 계산해 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한 20만 원. 한 30년 전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받고, 보통 뭐 그 밑에 그 하급들은 그 뭐 12만 원, 10만 원 이래밖에 못 받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30년 전이니까 한 1980년대 말에 그 정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봉급날이 되면 봉급날을 돈이 없어 그 공장을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뭐 하청 공장이 이러니까 조금 소규모니까 그 봉급날이 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아, 저 가서 누가 내가 아는 그 돈놀이 하는 사람이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그 가서 돈을 한 200만 원 빌려가지고 내일 정산해 줄게 하고 일주일간 잠적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돈 만들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명태균이가 그 직원한테 돈을 못 주니까 우리 이때까지 여론조사한 거 얼마고 3억 몇천이가 그럼 한 20억 받아올까? 그것들 내한테 꼼짝 못 하는데 오늘 내가 서울 가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 한 3억 몇천 그 받아올게. 안 되면 막 이거 폭로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 20억을 뜯어와야지. 이것들 내한테는 꼼짝 못해. 이라고 서울 간다고 해놓고 잠적해가 있다가 3일 뒤에 와가지고 아, 그것들이 돈 없다 하면서 그 김영선이 공천해 줄라 하네. 그래서 김영선이 공천되거든. 김영선이한테 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그 봉급 정리할게. 뭐 그 집세하고 뭐 집세 밀린 거 하고 뭐 이런 거 다 정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거. 이거는 회사를 해본 사람은 너무나 그 빤한 시나리오예요. 북두 시민혁명군도 젊을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봉급날이 되면은 깝깝하니까 그래 술집에 가 술이나 먹고 한 2, 3일 있다 보면 어떻게 세상 일이라는 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 4일 있다 봉급 맞춰가 집에 가고 가서 봉급 계산해주고 또 돌아가고. 그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산주의파들이 맹목적으로 비난하는데 그 기업하는 사람들 정말 그 재벌들 이런 사람 말고는 은행을 끼고 이래 하는 사람 말고는 늘 시달립니다. 그 명태균이도 북두시민혁명이 그 말할 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봉급을 많이 안 줘가지고 그 저 뭡니까 그 저 강혜경이가 이야기하더만 거짓말을 많이 시키냐 하니까 거짓말은 잘 안 시키는데 봉급은 제때 잘 안 주고 안 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정언을 들어보니까 그 명태균이 수법이 뻔한 거예요. 그동안 지가 여론조사에 쫓아다니고 뭐 이래 하는데 뭐 돈은 안 되고 그러니까 봉급을 줘야 되니까 안 되겠다. 이때까지 참았는데 안 되겠다. 막 저 김건희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내가 만든 정권에 대해서 이 여자가 말이야 정말로 내를 완전히 무시하네. 한 본때를 보여야 되겠어. 그래서 정리해봐라. 얼마고 3억 몇 그거 받으러 오늘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가 안 주면은 내가 내 본때를 보여가지고 한 20억이나 30억 받아올게. 이랬을 거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또 돈을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김건희가 왜 건마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돈을 못 받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 그 사람들 돈은 없고 줄 수가 없고 선거법 위반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김영선이 공천 준단다. 이랬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북두 시민혁명군이 볼 때. 그래서 김영선이한테 또 가가지고 내가 이래 공을 해가 했으니까 내놔라.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한 카드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그 뭡니까? 침소봉대. 뭐 조그만 고개를 일하면은 뭐 고개가 이상하니, 뭐 병들었니, 화장했니, 뭐 이런 시시콜콜한 걸로 그 불신을 일으키고. 마포대교 갈 수 있죠. 밤에 자살한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자살하는가, 왜 그 시설이 잘못해서 그러는가 마음으로 밤에 가고 싶죠. 사람 없는데 낮에 가면 또 시끄러우니까 밤에 갈 수 있죠. 사람 안 보려고 숨어서 간 게 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황이 있었으니까 또 그 경찰들도 있었으니까 그거를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또 말이 많고, 김정숙이 청와대 대지는 전용기를 타고 인도 여행까지 갔다 왔는데 이런 면에 비하면 김건희 여사는 아주 훌륭한 영부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가짜 뉴스, 그 지금 김건희에 대한 그 혹독한 그 비난을 이제는 우리 자유우파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던져진 거와 똑같은 그런 거를 자유우파가 또 당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짜 뉴스와 카드라, 이런 카드라에 근거한 주장들, 그리고 침소봉대, 이런 공산 좌파들의 공작에서 비롯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동,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 잡기, 그리고 개혁의 반대, 이런데 부추김을 당하지 말자. 그걸로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 현재 일어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봉합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거를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 물극 반전, 극성을 부리는 공산좌파의 전성기는 물리적인 원리에 따라서 저물게 되고, 그 저무는 이유는 자유우파들이 다시 정치 참여를 하고 통합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자유우파가 의도를 했든지 연출을 하지 않고 자연적인 정치력에 의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흘러가든지,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면담, 그리고 갈등, 이것은 너무너무 이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통합하고 그 갈등을 관리해야 된다. 갈등을 해소하자가 아닙니다. 그 갈등을 관리해가지고 드라마처럼 만들어내가지고 이 자유우파들의 무관심을 다시 정치 참여에 이끌어내고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 자유우파들이 느끼게끔 해야 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변에 친한 친윤으로 나뉘어 싸우는 자유우파들이 관리해라. 적절히 관리하면서 그 통합을 시키고 이 시나리오를 마감하면서 이 국정의 주도권을 가져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이 유튜브를 하는 동안에 팬들이 있어가지고 어떨 적에는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요. 유튜브를 보고 나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은 그분들이 그래요. 이 유튜브 중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을 하는 사람은 당신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북두시민혁명은 절대로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관리가 되어 왔어요. 이 다음에는 내가 주도권이 없으니까 여기서 관전평만 하는데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현 상황이 이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유우파들이 감동적인 통합만 해내면은 전국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고, 여기에다가 내가 재판관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듯이 북두시민혁명군도 법률적인 지식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틀림없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럴 때 유죄 판결이 나면은 이 면담을 통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완전한 반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그런 비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참 어설픈 북두시민혁명군이 어병삼아 출발을 했는데 한 3월달 2월 말부터 이 총선에서 지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말살을 되겠는데, 총선에 지더라도 내가 좀 역할을 한번 해볼까, 어병으로서 큰 역할은 안 되지만은 조금 적진을 혼란시키는
그런 역할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쪽 변방에서 그 죽창 들고 설치면 거기 군대가 또 와서 잡으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좀 혼란이 되잖아요. 막 그런 역할이라도 하고 싶어서 하게 됐는데 의외로 팬들이 그 밑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충고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정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충분한 여러분들에게 대우를 받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응원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북두시민 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